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5일 이후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없었던 여수에서 지난 주말 추가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여수 198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어린 자녀가 확진되자 격리병상에 함께 입원해 있다가 감염돼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서울 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또 다른 시민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광양에서도 어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식사를 한 가족과 지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중이던 또 다른 순천 시민 2명도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에서는 지난 주말 모두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캠핑 인기를 타고 공용 주차장과 공터마다 장기 주차된 캠핑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가 금지돼 있는 화물차와는 달리 캠핑카는 단속이 쉽지 않아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공용주차장이 캠핑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뜻 세어봐도 50대가 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대가 넘는 캠핑 차량들이 늘어서면서 공영주차장은 마치 캠핑카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캠핑카가 차지하다 보니 일반 승용차들은 비좁은 공간에 어렵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용주차장을 무색해합니다. 외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주차하기가 좀 번거로운데 개인이 그 캠핑카 주차장을 쓰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죠. 광양시 마동의 한 근린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는 지자체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캠핑카들이 주차장 한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캠핑카가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차 밑엔 풀이 길게 자라 있습니다. 풀 자란 거 보니까 오래돼서 다쳐놓은 거지. 바로바로 있는 건 괜찮은데 장시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여기 보는 사람들 불편한 것도 있지. 공터와 공영주차장마다 밀려드는 캠핑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피가 큰 캠핑카는 아파트에 주차하기 어렵다 보니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이나 공터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한 2년 전인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게 저처럼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씩 늘어난 것 같은데. 주차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파트에서도 주차하지 말한 것도 있고. 그나마 올해 초 법이 개정돼 캠핑 차량은 등록 당시 지정된 개인 차고지에만 주차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되지 않아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들도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견인을 할 수는 없고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 그 주차 수거 실태 조사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시설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의 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18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았고 28일 감염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요양보호사의 돌파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백신 2차 접종 14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4명이 돌파 감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오늘부터 완화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동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와 광양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기존보다 완화해 2주 동안 연장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 3개 시에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유흥시설 내종과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됩니다. 전남 도립대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장학금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요구했고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일에 끌려다녔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도립대 산업디자인 전공의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주공예 제품 판매 업체의 온라인 홍보 사진 작업을 맡았습니다. 두 학생이 맡은 작업물은 모두 200여 장. 중간고사가 코앞인 시점이었지만 전공 과목을 맡고 있는 A 교수가 지시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험 기간이었는데 정확히 밤을 새가면서 했거든요. 작업을. 공부 안 해도 된다. 성적은 좋으니까 혜택이 있겠지. 걱정하지 마라. A 교수로부터 해당 업체의 일을 권유받은 것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 16명을 업체로 데려가 갑자기 상품 사진 작업을 수업 과제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5인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도 외부 활동과 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사진을 한 몇 장 찍었었거든요. 부장들이 가서 무슨 대나무 제품들 막 몇백 개 되는 거를 사진을 찍었다 했거든요. A 교수와 업체 측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주지 그걸 뭘로 주겠어요. 좋은 취지로 해서 애들 저기 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장학금을 주세요. 애들한테 좋게 그렇게 해서 그걸 했더니 A 교수는 또 장학금을 받는 대신 업체의 일을 맡는다는 별도 협약서에 학생들이 동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전에 업체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고 사인을 해달라는 교수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설치된 경관 조명 루미나리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관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한 목포 원도심 거리, 루미나리의 조명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조명시설을 설치한 건 지난 2006년 무렵.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인을 위해 목포시와 목포시 금고를 맡았던 금융기관이 모두 17억 6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루미나리에가 운영되는 시간은 해가 진 뒤부터 밤 11시까지 고작 서너 시간. 나머지 20여 시간 불이 꺼진 채 낡은 시설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없는 것보다 낫기는 낫고요. 또 부지가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실직 낳는 사람도 많고. 루미나리의 조명이 켜진 뒤면 정작 상가 점포는 대부분 불이 꺼집니다. 정막이 흐르는 상권을 루미나리에만 지키는 꼴입니다. 여기가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별로 이걸 굳이 보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터운 기둥은 가뜩이나 비좁은 원도심 보행로를 더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낡은 디자인, 곳곳에 얼룩진 세월의 흔적, 조명이 켜지지 않거나 무한정 깜빡이는 등 고장도 잦습니다. 작년에만 수리비로 2,600만 원, 전기요금으로 900만 원 이상이 쓰였습니다. 제가 오늘 목포를 처음 왔는데 방금 걸어오면서 좀 불이 켜지는 것도 있고 안 켜지는 것도 있고 뭔가 크게 이 거리가 활성화됐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종교의식에서 발전한 유럽의 루미나리에 대지진 희생자 추모를 위한 일본의 루미나리에 등과 달리 이렇다 할 역사성도 화려함도 없습니다. 되레 낙후성을 부각시키며 원도심 분위기를 침체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솔직히 매력적이보다는 조금 시간이 흐른 그런 디자인이나 색이어서 그냥 방치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무안군과 한평군, 광주시 등 2000년대 후반 설치됐던 루미나리에들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 진작 철거됐습니다. 목포시도 철거 등을 검토했지만 상인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차후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15년, 강산이 한 번 반 바뀌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루미나리에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학도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과감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 모임인 신복지 전남 포럼이 지난 토요일 순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복지 전남 포럼은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상임 대표를, 이계호 의원과 허경만 전 도지사 등이 상임 고문을 맡았고, 전남 지역 시도의원과 각계 인사 등 2만 5천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특강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새로운 국정 철학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하며 주거와 소득,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복지 정책을 통해 진정한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번 회기 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유족들은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측은 고령인 유족들이 많다며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구성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